안녕하세요. 정지훈입니다. 지금까지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들,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 같은 것들 많이 알아봤는데, 오늘부터는 좀 응용 영역, 그리고 산업 생태계에 초점을 많이 맞춰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양자 통신의 마법, 양자 통신 쪽을 좀 다뤄볼 거고요. 첫 번째 시간, 도청 불가능한 미래 기술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양자 통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양자 컴퓨터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양자 통신의 기본 원리를 알려면 양자 키 분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서 양자 통신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상업화될 부분이 이거거든요. QKD라고 불러요. 양자 키 분배,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의 약자인데 현대 사회에서 사실은 양자 컴퓨터가 여러 가지 응용이 있긴 하지만 정보 보안 때문에 사실은 다들 큰 관심을 가지고 있죠. 암호화 부분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 모든 정보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도청의 위험에 사실은 노출되어 있다. 도청이라는 게 좀 약간 말 이상할 수 있는데 가로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이 항상 있는데 양자통신이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키 분배에 대한 기술의 핵심 원리하고 작동 방식을 오늘 알아볼 건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암호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꺼내야 돼요. 암호화의 기본 개념과 키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인데 현대 디지털 환경에서 암호화는 필수적인 보안 요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뱅킹을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주고받든지 이메일을 보낼 때마다 암호화 기술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정보를 보호를 하고 있죠. 현재 여기 보이는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암호화의 핵심은 요 암호화 키입니다. 이게 비밀키라고 부르는 암호화 키인데 이 비밀키 또는 프라이빗 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비밀키는 정보를 잠그고 여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중요한 데이터가 암호화 과정을 거쳐서 오른쪽에 암호화된 데이터로 변환되는 이런 역할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전한 통신을 위해선 송신자하고 수신자가 동일한 비밀키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키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과 같은 공개된 채널을 통해서 키를 전송하면 도청자한테 키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키가 노출될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암호화 시스템의 가장 큰 도전 과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키 분배 문제라고 부릅니다. 비밀키를 어떻게 안전하게 공유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전체 암호화 시스템의 보안성을 결정짓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키가 안전해야 데이터도 안전하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 공개키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 거고요. 전통적인 암호학에서는 이걸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수학적 방법을 많이 이용을 해왔죠. 근데 이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기존 암호화 방식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암호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적 복잡성에 의존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수학 문제 푸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 RSA 암호화라고 들어보셨죠? 이거는 소인수분해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숫자가 주어지면 이걸 소인수분해 하는데 현재 컴퓨터한테서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해킹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산로그 같은 걸 쓰기도 하고 타원형 문제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양자 컴퓨터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10년 얘기하고 20년 얘기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는 큐비트가 좀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결국엔 깨질 거라는 거죠. 이러한 보안 방식이 점점 취약해질 것이고 양자 컴퓨터는 특히 쇼어 알고리즘이라고 이미 이걸 깰 수 있는 알고리즘은 개발이 되어 있어요. 충분한 양자 큐비트가 확보되느냐가 문제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계산 가속이 될 거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를 좀 점점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 좀 더 심각한 문제는 기존 암호화 방식에서는 사실 도청 여부를 감지할 수가 없어요. 앨리스가 항상 이제 우리 보안 쪽에서는 앨리스와 밥을 얘기하고 중간에 가로채는 애를 이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앨리스가 밥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요. 그때 중간에 이브가 지금 가로채고 있잖아요. 이렇게 도청자가 정보를 가로채더라도 앨리스와 밥이 이걸 알 방법이 없어요. 이게 가로채졌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보가 안전한지 확신할 수가 없겠죠. 거기다가
현재 암호화된 데이터를 누군가 수집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아직까지는 못 풀지만 미래의 양자 컴퓨터가 개발됐을 때 그때 해독할 가능성도 있죠. 이거를 저장 후 해독이라고 불러요. Store now, decrypt later라고 하는 그런 공격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데 이걸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양자 키 분배가 되겠습니다. 양자 키 분배는 양자 역학의 법칙을 이용해서 안전한 키 공유를 하는 방식이고요. 이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단순한 수학적 복잡성을 이용하지 않고 물리학의 기본 법칙 양자 역학의 보안에 기반을 둔다는 거죠. 기존 암호화 방식이 이 문제는 계산하기 너무 어려워서 풀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가정에 의존을 한다면 양자 키 분배는 이거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라고 하는 원리를 활용하는 거니까 이런 차이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계산 능력은 기술 발전과 함께 향상이 되지만 물리 법칙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자키 분배는 이제 두 가지 핵심 원리에 기반을 한다고 아시고 있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불확정성 원리예요. 이거는 이제 양자 상태를 관찰을 하면 그 상태가 변한다. 측정하면 붕괴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론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누군가 이걸 채가려고 하면 관찰을 한 거니까 관찰 행위 자체가 양자 상태를 변화시켜서 흔적을 남기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복제 불가능성인데 알려지지 않은 양자 상태는 완벽하게 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로채려고 하는 자가 원본 정보를 그대로 두고 복사본만 훔쳐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원리가 결합을 하면 수학이 아닌 자연 법칙에 기반한 보안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무조건적 안정성 (unconditional security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용어입니다. 그래서 QKD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앨리스와 밥이 도청자 2부의 존재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안전한 키를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이게 양자 키 분배가 되게 혁신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기존 암호화 방식하고 양자키 분배를 직접적으로 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첫째로 기존 암호화 방식은 수학적 복잡선에 기반을 둬요. 그래서 이거는 특정한 수학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가정을 활용을 하는 거죠. 반면 양자키 분배는 물리 법칙에 기반을 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양자 역학의 기본 원리에 기반을 두는 거니까, 전장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수학 문제는 계산 능력 향상으로 이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리 법칙이라고 하는 기술 발전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좀 더 안전하겠죠. 이게 세 번째, 이게 제일 가장 큰 특징 차이점인데 도청 감지 가능성이에요. 기존 방식은 누군가 통신을 도청을 하거나 중간에 가로채도 이걸 감지할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양자키 분배 방식 QKD는 도청 시도가 있을 경우 양자역학 법칙에 따라서 그 흔적이 필연적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즉시 감지가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아까 그 저장 후 해독 Store now, decrypt later 이 공격에 이 기존 암호화 방식은 취약한데 이 그 미래의 양자키 분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과거 통신도 안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원리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불확정성 원리부터 볼게요. 불확정성 원리는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라고 들어보셨죠? 이 고양이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 얘기하고도 맥이 닿는 얘기인데 양자역학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죠. 본질적으로 양자 상태를 측정을 하면 그 상태가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왼쪽에 이제 보이는 지금 원래 봉투를 보죠. 이거는 우리가 아직 관찰하지 않았으니까 이 봉투의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봉투를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내용물이 변화버리는 현상이에요. 관찰 후 변화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상 세계에서는 물체를 관찰을 해도 그 물체에 영향을 주지 않죠. 예를 들어서 사과를 바라봐도 사과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양자 세계에서는 관찰 행위 자체가 관찰 대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현상이죠. 이거는 마치 편지를 읽으려고 봉투를 열었을 때 편지 내용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원리가 이제 어떻게 양자키 분배에 활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앨리스가 밥에게 양자 상태를 보내는 과정에서 만약 이브가 도청자가 중간에 이 정보를 가로채서 측정하려고 시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브가 양자 상태를 측정하는 순간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서 그 상태가 변화하게 되겠죠. 변화된 상태가 밥에게 도달을 하게 되면 앨리스와 밥은 통계적 테스트를 통해서 이 변화를 무조건 감지합니다. 그러니까 도청 시도가 있었다는 흔적이 필연적으로 남게 되는 거죠.
이게 양자키 분배가 도청을 100% 감지할 수 있는 이유예요.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도청자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마치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려면 반드시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복제 불가능성 원리예요. 복제 불가능성 원리는 알려지지 않은 양자 상태는 완벽하게 복제할 수 없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이제 양자학계의 기본 법칙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고전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완벽하게 복사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디지털로 A라는 파일을 똑같게 복사를 하면 그것도 A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이라고 하는 비트는 얼마든지 정확히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자 정보의 세계에서는 상황이 달라요. 양자 상태는 원리적으로 완벽히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양자 상태를 복제하려고 시도를 하면 복사본은 반드시 원본과 다른 상태가 돼요. 이거는 이제 물리 법칙에 의해서 보장된 사실이죠. 이 복제 불가능성 원리를 일상생활에 비유로 해서 얘기를 하면 진품 예술 작품을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모나리자를 100% 완벽한 복제품으로 만들 수는 없죠. 사진을 찍을 수는 있어도 항상 미세한 차이가 물리적으로 있게 마련입니다. 이 원리가 양자 키 분배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면, 앨리스가 밥에게 양자 상태로 된 키를 보내는 과정에서 만약에 도청자 이브가 이를 가르치려 한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브가 양자 상태를 측정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불확정성 원리, 첫 번째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서 양자 상태가 변할 거고, 이거는 앨리스와 밥에 의해서 감지가 되겠죠. 또는 이브가 양자 상태를 그대로 통과를 시킬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보를 얻지 못하겠죠. 중간에 끼긴 했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브가 양자 상태를 측정하지 않고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고, 측정하면 반드시 상태가 변한다는 거예요. 또한 양자 복제 불가능성 때문에 원본 상태를 그대로 둔 채 복사본만 관찰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이제 결국 도청자는 보지 않거나 흔적을 남기거나 이 둘 중 하나만 가능한 것인데, 이것이 양자 키 분배의 근본적인 보안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양자 키 분배, 양자 통신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QKD 어떤 식으로 구현하게 되는지 조금 더 시나리오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